살다 보면 참 묘한 일들이 많습니다. 어릴 때는 한 이불 덮고 귤 하나도 나눠 먹던 사이였는데 어느덧 머리에 서리가 내려앉고 보니 경제라는 이름이 예전처럼 따스하지만은 않습니다. 명절이 다가오면 반가움보다 이번엔 또 무슨 말을 들어야 할까 하는 걱정이 앞서고 만남 자체가 밀린 숙제처럼 무겁게 느껴지곤 합니다. 자식들 다 키워놓고 이제 좀 편안해지나 싶었더니 가슴 한구석엔 형제에 대한 서운함과 미안함이 엉켜서 마음을 어지럽힙니다. 남들처럼 하하호호 웃으며 지내지 못하는 우리가 잘못된 걸까요? 아니면 내가 너무 모질어서 그런 걸까요? 오늘 저는 다산 정약용 선생의 생애와 그가 남긴 깊은 통찰을 통해 여러분의 무거운 마음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고자 합니다. 경제가 남이 되어가는 이 서글픈 과정이 사실은 우리가 성숙해가는 지극히 자연스러운 이치였다는 사실을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경제는 본래 한 뿌리에서 태어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각자의 하늘을 찾아 떠나는 별들과 같습니다. 정약용 선생의 집안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의 형제들은 조선의 역사를 뒤흔든 격동이 세월 속에서 참으로 다른 삶을 살았습니다. 둘째 형 정약전은 저 멀리 흑산도의 거친 바다에서 물고기의 생태를 기록하며 자산어보를 썼고, 셋째 형 정약종은 서슬퍼런 칼날 아래에서도 자신의 신앙을 지키며 순교의 길을 택했습니다. 막내인 정약용 선생은 강진의 쓸쓸한 유배지에서 홀로 붓을 들며 나라의 미래를 설계했지요. 이들이 한 부모 밑에서 태어났다고 해서 끝까지 한 곳에 모여 살아야 했을까요? 아닙니다. 그들은 각자의 운명이 이끄는 대로 서로 다른 섬과 다른 세상에서 자신만의 꽃을 피웠습니다. 정약용 선생이 유배지에서 형 정약전에게 보낸 편지의 한 구절을 떠올려 봅니다. 형님께서는 바다끝 섬에서 물고기의 계보를 잇고 계시고 저는 이곳 강진의 산기슭에서 나라의 제도를 바로잡고자 글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는 비록 몸은 떨어져 있으나 각자의 자리에서 하늘이 주신 명을 다하고 있으니 이 어찌 슬픈 일이라 하겠습니까? 이처럼 선생은 물리적 거리보다 각자의 소명을 다하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우리의 형제 관계를 팽이에 비유해보면 어떨까요? 처음엔 한 손 안에 모여 있지만 일단 바닥에 던져져 돌기 시작하면 각자의 축을 중심으로 멀리 퍼져나가야만 쓰러지지 않고 오랫동안 돌 수 있습니다. 경제가 멀어지는 것은 사이가 나빠진 것이 아니라 각자의 인생이라는 팽이를 온전히 돌리기 위해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는 과정일 뿐입니다. 잠시 우리 주변의 이야기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경기도에 사시는 60대 김 여사님이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선생님, 저는 5남매 중 셋째입니다. 부모님 살아생전에는 한 달에 한 번씩 꼭 모여서 웃음꽃을 피웠는데 부모님 돌아가시고 나니 언니 동생들과 연락하는 게 왜 이리 힘든지 모르겠습니다. 전화 한 통 하려 해도 저쪽에서 바쁘다고 할까봐 망설여지고, 명절에 만나도 이제는 자식 자랑이나 돈 이야기뿐이라 마음만 상하고 돌아옵니다. 우리는 이제 정말 남보다 못한 사이가 된 걸까요? 김 여사님, 참으로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 사연을 듣는 많은 분이 고개를 궤덕이실 겁니다. 하지만 여사님, 그것은 여사님의 잘못이 아니라 경제라는 배가 이제 각자의 항구에 정박했기 때문에 일어나는 아주 자연스러운 풍경입니다. 50이 넘고 60이 지나면 인생의 우선순위가 송두리째 바뀝니다. 자식들 결혼시키고 노후를 걱정해야 하는 시기가 오면 형제 간에도 경제적 차이나 자녀들의 성공 여부가 묘한 벽을 만듭니다. 어릴 적엔 흙장난하며 같이 웃던 사이였지만 이제는 대화 속에 은근한 자랑이나 비교가 섞여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누구네 집 자식은 대기업에 갔네, 누구네는 아파트를 샀네 하는 소리가 들려오면 축하하는 마음 너머로 씁쓸한 열등감이 고개를 들기도 합니다. 이럴 때 정약용 선생은 마음속에 남의 덕을 보려는 생각부터 버리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경제니까 내 사정을 알아주겠지, 형제니까 당연히 이렇게 해줘야지 하는 그 당연하다는 생각에서 모든 불행이 시작됩니다. 선생은 홀로 낚시를 들이우며 이런 시를 읊었습니다.
남이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노여워하지 않으며 오직 내 마음의 평화를 지키는 것이 군자의 길이다. 형제 관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형제가 내 처지를 몰라준다고 서운해하기보다 내가 내 마음의 주인으로 굳건히 서는 것이 먼저입니다. 형제 관계는 마치 가을날의 낙엽과 같습니다. 한때는 같은 가지에 붙어 푸르름을 뽐냈지만 찬 바람이 불면 각자 다른 방향으로 날아가 땅에 묻히는 것이 섭리입니다. 그 잎사귀들이 서로 왜 나랑 같은 곳에 떨어지지 않느냐고 탓하지 않듯이 우리도 형제의 삶이 나와 달라진 것을 묵묵히 지켜봐 줄 알아야 합니다. 이번에는 서울의 70대 박 선생님께서 보내주신 짧은 글입니다. 동생이 사업에 크게 성공했습니다. 형인 저는 평범하게 살았지요. 오랜만에 동생을 만났는데 저를 대하는 태도가 예전 같지 않더군요. 마치 아랫사람 대하듯 훈수를 두는 모습에 밤잠을 설쳤습니다. 혈육이라는 게 돈 앞에서 이렇게 무너지는 것입니까? 박 선생님 그 서운한 마음을 어찌 다 헤아리겠습니까? 하지만 정약용 선생은 관직에 있을 때와 유배지에 있을 때 주변 사람들의 태도가 변하는 것을 보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 인심이란 본래 높은 곳을 우러러보고 낮은 곳을 굽어보는 법이니 그것을 탓하기보다 내 마음의 품격을 높이는 데 집중하라. 동생분의 태도는 그분의 그릇일 뿐 박 선생님의 가치는 조금도 변하지 않았음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부모님이 계실 때는 형제들이 모이는 구심점이 분명했습니다. 하지만 부모님이 세상을 떠나시고 나면 형제들을 하나로 묶어주던 든든한 밧줄이 풀리는 기분이 듭니다. 그때부터는 각자의 배우자와 자녀들로 이루어진 새로운 가족이 인생의 중심이 됩니다. 배우자의 눈치를 보게 되고 명절 지내는 방식이나 제사 문제로 얼굴을 붉히는 일도 잦아집니다. 이것을 두고 집안이 콩가루가 되었다며 자책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정약용 선생은 유배지에서 아들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사람의 인연은 억지로 맺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형제라는 인연도 때가 되면 적당한 거리에서 서로를 바라보는 예의가 필요합니다. 너무 가까이 있으면 서로의 상처가 보이고 너무 멀어지면 잊히기 마련이지만 지금 여러분이 느끼는 그 소원함은 서로에게 상처 주지 않기 위한 최선의 거리일지도 모릅니다. 마치 장독대 위에 나란히 놓인 항아리들처럼 서로 닿지 않아야 깨지지 않고 각자의 안에서 장이 익어가는 법입니다. 항아리들이 서로 부딪히면 결국 둘 다 깨지고 말지 않습니까? 조금 떨어져 있어야 비로소 그 안의 내용물이 온전하게 보존될 수 있습니다. 정약용 선생은 18년의 유배 생활 동안 수많은 책을 썼지만 그 근저에는 항상 홀로 서는 힘이 있었습니다. 형제나 친구에게 의지하지 않고 오직 자신의 학문과 도덕에 집중했을 때 비로소 목민심서와 같은 대작이 탄생했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식들 다 키우고 난 50대 이후의 삶은 이제 타인과의 관계가 아닌 나 자신과의 관계로 회귀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형제와의 갈등에 에너지를 쏟기보다는 내가 정말 하고 싶었던 것, 내가 평생 소홀히 했던 내 마음을 돌보는 데 시간을 쓰십시오. 선생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천하의 일은 한 사람이 다 할 수 없고 사람의 마음 또한 내 뜻대로 다 얻을 수 없다. 형제라도 예외는 아닙니다. 그들이 내 마음 같지 않은 것을 인정할 때 비로소 진정한 평화가 찾아옵니다. 시청자 여러분, 형제와 연락이 뜸해졌다고 해서 혹은 예전처럼 살갑지 않다고 해서 스스로를 나쁜 사람이라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그저 각자의 인생이라는 긴 여정을 지나며 잠시 다른 간이역에 머물고 있을 뿐입니다. 형제에게 서운한 마음이 든다면 그건 아직도 그들에게 기대하는 마음이 남아있다는 증거입니다. 그 기대를 내려놓고 그저 그 사람이 어디선가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겠거니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가끔 안부 전화를 했는데 상대가 차갑게 받는다면 아, 저 사람도 지금 자기 삶을 버티느라 여유가 없구나 하고 넘겨버리십시오. 억지로 화해하려고 애쓰거나 옛날처럼 지내자고 강요하는 것은 상대에게도 본인에게도 커다란 짐이 됩니다. 진정한 우애는 매일 만나 수다를 떠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삶의 방식을 인정하고
멀리서 묵묵히 응원해 주는 것입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누군가와 함께하는 법을 배우는 과정이기도 하지만 혼자서도 평온하게 지내는 법을 익히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의 남은 인생은 형제에 대한 원망이나 죄책감으로 채우기엔 너무나 소중합니다. 오늘 정약용 선생의 지혜를 통해 나누어 본 이야기가 여러분의 가슴 속 응어리를 조금이나마 풀어주었기를 바랍니다. 형제는 남이 되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인생에서 독립된 주인이 되어가는 중입니다. 그러니 오늘 밤에는 미웠던 형제의 얼굴 대신 거울 속에서 고생하며 살아온 여러분, 자신의 얼굴을 먼저 어루만져 주십시오. 당신은 충분히 잘해오셨고 지금의 그 거리감 또한 인생의 자연스러운 풍경일 뿐입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닿았다면 주변에 마음앓이 하시는 분들께도 온기를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마음의 공부를 이어가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따뜻한 동행이 되어 주십시오.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삶의 작은 등불이 될 수 있는 지혜로운 말씀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도 평안하고 고요한 저녁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